16장 당뇨.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혈중 포도당혈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며 고혈당으로 인해 신체의 여러 질환 및 징후를 일으킨다. 고혈당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며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망막병증, 실명, 신기능 장애 투석, 신경병증, 저림 통증 등 합병증이 유발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영양제 처방에 대하여 1번 피콜린산 크롬 피콜리네이트 1회 200mg를 1일 1회 복용한다. 높은 근거 A 22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크롬을 복용한 실험군에서 헤모글로빈 A1C 레벨이 평균적으로 0.5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FPG 수치도 1.15mmol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TG 수치와 HDL-C 수치 또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나몬 시너먼 EXT 1회 16g를 1일 1회 복용한다. 중간 근거 B 3. 베르베린 1회 500mg를 1일 13회 복용한다. 중간 근거 B 4. 미국 인삼 어메리컨 진생 1회 3g를 매 식전에 복용한다. 낮은 근거 C 5. 말초신경병증에 사용 알파리포산 ALA 1회 600mg를 1일 13회 공복에 복용한다. 높은 근거 A 2006년 러시아, 이스라엘에서 181명의 당뇨 환자들로 진행된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 결과 ALA를 하루에 600에서 1800mg MGD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다발성 신경증의 증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말초신경병증에 사용 캡사이신 크림 0.075% 적당량을 1일 34회 환부에 바른다. 중간 근거 B. 생활습관 개선. 1. 수용성 식이섬유를 1일 25g 이상 섭취한다. 이 대부분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는 일주일에 최소 3일에 걸쳐서 2일 연속을 넘기지 않고 15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중간에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젊거나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좀 더 짧은 최소 일주에 75분 동안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혹은 인터벌 트레이닝만으로도 충분하다. 당뇨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 문제. 문제 1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EPA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오메가3 지방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번 마그네슘은 만성적인 염증을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개선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번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량 원소이며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크롬 결핍은 드물기 때문에 크롬을 추가 섭취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다. 4번 베르베린은 대표적으로 식물인 황련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베르베린은 과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번 하나의 연구에서는 어메리컨 진생이 식사 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메리컨 진생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중 일부는 인슐린 작용 촉진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6번 시나몬에 함유된 화합물들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나몬에는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답 1번.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영양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당뇨 환자들이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일부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다. 1. 오메가3 지방산 일부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오메가3 지방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2년에 발표된 오메가3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7개의 전향적 연구를 분석하여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미쳤다. 이 논문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표적으로 생선,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씨앗, 참마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다. 오메가3의 1일 권장 섭취량은 EPA와 DHA의 총량으로 표기되며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250에서 500mg의 EPA와 DHA를 함유한 오메가3 함유식품을 하루에 2에서 3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2. 마그네슘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그네슘은 만성적인 염증을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개선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마그네슘 섭취는 당뇨병의 발생 및 진행을 예방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그네슘과 당뇨에 관한 메타 분석 논문 중 하나는 2016년에 발표된 당뇨 환자의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마그네슘의 효과 문헌 고찰이다. 이 논문은 16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마그네슘 섭취가 혈당 및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마그네슘 섭취는 혈당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다. 이 논문은 마그네슘 섭취가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이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녹색 잎채소, 귤, 바나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다. 마그네슘의 1일 권장량은 성인 남성이 400에서 420mg, 여성이 310에서 320mg이다. 3. 크롬 일부 연구는 크롬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크롬이 당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량 원소이며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크롬 결핍은 드물기 때문에 크롬을 추가 섭취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다. 크롬과 당뇨에 관한 메타 분석 논문 중 하나는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25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크롬 섭취가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혈청 지질 수준 및 체중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크롬 섭취는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을 유의하게 강화시키는데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혈청 지질 수준 및 체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크롬 섭취가 일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이다. 미국 식품 및 영양소비자 정보센터 NIH에서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35마이크로그램의 크롬 섭취를 권장하고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25마이크로그램의 크롬 섭취를 권장한다. 그러나 임신 여성이나 수유 중인 여성, 노인, 체중이나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적인 크롬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해 크롬을 섭취할 수 있으며 곡물, 콩류, 양파, 고구마, 채소, 과일, 육류 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 한 컵에 삶은 브로콜리는 약 11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을 포함하고 있다. 4. 시나몬 일부 연구에서는 시나몬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나몬에 함유된 화합물들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나몬에는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간 손상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10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시나몬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시나몬 섭취는 혈당 수준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다. 이 논문은 시나몬 섭취가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이다. 미국 식품 및 영양소비자 정보센터 내셔널 인스터튜트 오브 헬스 NIH는 일반적으로 1일 최대 6g 이하의 시나몬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시나몬은 음식물에서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사에서 소량의 시나몬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5. 베르베린 일부 연구에서는 베르베린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베르베린은 대표적으로 식물인 황련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27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베르베린 섭취가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베르베린 섭취는 혈당 수준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으며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르베린은 과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900에서 1500mg 베르베린을 1일 2회로 분할 복용하였으며 이러한 용량이 베르베린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다. 6. 어메러컨 진생 일부 연구에서는 어메러컨 진생 또는 파낙스킨 큐폴리우스이 당뇨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메러컨 진생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하나의 연구에서는 어메러컨 진생이 식사 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메러컨 진생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중 일부는 인슐린 작용 촉진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메러컨 진생과 당뇨에 관한 메타 분석 논문 중 하나는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10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어메러컨 진생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메러컨 진생 섭취는 혈당 수준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으며 혈중 헤모글로빈 A1C 수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어메러컨 진생이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알파 리포산 ALA 항산화제로서 널리 사용되며 ALA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혈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9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알파리포산 섭취가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알파리포산 섭취는 혈당 수준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으며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 수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알파리포산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ALA는 신경병증이나 신경통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 논문은 17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알파리포산 섭취가 당뇨성 신경병증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알파리포산 섭취는 신경통 및 감각 이상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으며 신경병증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캡사이신 크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외용제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크림이 당뇨 환자의 신경병증, 누로페시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신경병증은 당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신경계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마비 감각 등의 증상이 있다. 캡사이신과 신경병증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 중 하나가 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것으로 캡사이신 8% 패치를 사용하여 당뇨병성 말단 신경병증에서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다. 당뇨병성 말단 신경병증에서 캡사이신 8% 패치의 효과를 조사한 랜덤화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이다. 이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캡사이신 8% 패치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플러시보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통증 감소가 관찰되었다. 특히 8주간의 관찰 기간에서 캡사이신 패치 그룹에서는 통증의 숫자 등급, 매일 통증 평가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평가한 전반적인 통증 감소 등의 모든 주요 통증 측정 요소에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8% 패치를 사용하여 관리된 그룹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패치 부착 부위의 통증, 가려움증, 홍조 발진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일시적이었으며 패치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캡사이신 8% 패치가 당뇨병성 말단 신경병증에서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선택적 치료법임을 시사한다. 또 다른 예로는 캡사이신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발표된 것으로 캡사이신을 사용하여 다양한 원인에 따른 신경병증의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먼저 캡사이신은 척수신경성 통증, 전신 유독성 신경병증, 척추 및 근육통, 관절염 등의 신경병증의 통증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또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부착 부위의 가려움증, 홍조, 통증 등이 있었다. 또한 캡사이신은 일부 환자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캡사이신이 신경병증의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선택적 치료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논문으로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8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여 캡사이신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캡사이신 섭취는 혈당 수준 강화 및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으며 염증 수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캡사이신이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한다. 9. 수용성 식이섬유,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물에 용해되어 흡수되는 식이섬유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대장 내 유익한 세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섬유 섭취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 시험을 대상으로 시스템적인 문헌 검토 및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섬유 섭취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복 혈당과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식이섬유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38지 이상, 여성은 25지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에는 곡류쌀, 보리, 귀리, 수수 등, 콩류콩, 녹두, 콩나물 등, 채소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 과일 사과배, 바나나, 딸기 등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쉬어가는 이야기. 당독소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당뇨 및 당뇨합병증 조기 진단의 바이오마커는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아니고 바로 당독소와 당독소 원인 물질인 메틸클록살 수치다. 이후의 내용은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